야, 약 하나 줘봐 이러는 거예요. 자본주의라는 것 자체가 불로소득 인정하는 게 자본주의거든요. 참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사실 작년도 그렇고 거의 한 미국장은 10년 동안 지금 계속 네. 하고 있어서 미국 주식 안 하면 바보다 이 소리도 많이 나오는데 해외 주식은 안 하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예전에 중국 주식 조금 했었고 최근에 이제 미국 주식은 조금씩 담아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중국 주식은 했다가 뭐냐면 저는 중국 주식 후광통 열렸을 때 들어가서 재미를 보고 나왔던 게 중국 주식이 너무 빨리 올랐어요. 처음에 우리나라 오픈됐을 때 후광통 2,800, 2,900에서 시작했는데 6개월 만에 4,000을 넘어버렸거든요. 네. 제가 판단했던 여기 싸다 이 정도가 적정 가치다고 했는데 이게 6개월 만에 다 도달해 버려가지고 사실 다 팔아 버렸죠. 근데 그러고 나서 사실 시장은 다시 3,000원 떨어져 버렸던 거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나는 5년 투자하겠다가 아니라 가격으로 이렇게 접근을 했을 때는 빨리 도달해서 성과를 보고 나왔고, 미국 시장은 제가 관심을 가진, 예전에는 뭐 굳이 해외 시장 그렇게 관심 안 가졌던 게 한국 시장, 국내 시장에서도 수익이 잘 나오고 있는데 굳이 뭐 외국에 투자를 해야 돼? 그리고 저는 이제 회사에 대한 분석을 좀 깊게 들어가는 편인데 네. 아무래도 외국 회사는 언어의 장벽이 있다 보니까 내가 거기서 투자하는 사람보다 내가 영어나 중국어 한계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 비해서 경쟁 여유가 있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확신이 안 서가지고 그래서 국내 시장 위주로 했고, 근데 최근에 제가 미국 시장에 관심을 가지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일반 주식 말고 배당주들을 관심을 갖습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작년부터 공부를 하면서 알았는데, 예를 들어 그런 처음에 제가 관심을 가졌던 건 투자 자산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좀 커지면 관심이 달라지죠. 예전에 초기에는 막 1년에 막 20% 30%는 늘어야지. 1,000만 원 정도 투자할 때는 그래도 20, 30% 수익이 나야지 2, 300만 원 정도가 생겨야지 아 이게 좀 투자가 네. 재밌지. 그때 뭐 5% 수익 났다 1,000만 원 가지고 50만 원 술 한 번 먹으면 없어지는데 이렇게 되다가 이게 규모가 커지면, 그래서 자금이 한 10억 정도 되면 뭐 5%만 나더라도 1년에 5천만 원씩? 네. 뭐 그러면 뭐 일 안 하고도 5천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오면 이게 낫지. 뭐 굳이 5천만 원씩 들어와 주는데 이걸 더 많이 먹겠다고 더 위험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좀 관점이 바뀌더라고요. 네. 지금 저도 미국 주식 중에 배당주들 높게 배당을 주는 거 4%, 5%씩 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달러로 4%, 5%씩 받을 수 있다는 거 되게 소위 말하는 금융위기에 대한 안전망도 되고, 그리고 내가 저 부동산도 되게 좋아하는데 부동산 투자에도 사실 레버리지를 쓰지 않으면 지금 임대 수익이 한 5% 정도 나오는데 주식에서 5%가 나온다는 건 부동산도 좋긴 하지만 부동산은 관리가 필요하고 임차인도 구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 그다음에 우리 세금도 묻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주식은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훨씬 자유롭거든요. 팔고 싶으면 언제라도 팔 수 있고 어디 뭐 고장 났다고 가서 고쳐줘야 될 필요도 없고 공실 리스크. 네, 공실 리스크도 필요 없는데 주식에서 5%를 그것도 매달 준다면 이건 너무 매력 있는 거죠. 이 자산에서 5% 수익이 다달이, 부동산이 좋은 거 그거잖아요. 매달 와주면 지금 우리 부동산도 접근하는 방법이 뭐 갭 투자식으로 해가지고 이 부동산의 가치가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하고 투자하는 게 있고, 저는 사람들한테 부동산이 좋냐 주식이 좋냐라고 질문을 하시면 저는 부동산하고 주식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자산을 투자 자산하고 시스템 자산으로 저는 구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 자산이라는 건 사두면 여기서 꼬박꼬박 나한테 현금 흐름이 생기는 것. 그래서 돈 나오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자산을 전 시스템 자산이라고 부르고, 투자 자산은 뭐냐면 사가지고 가격이 올랐을 때 팔아서 차익을 추구하는 건 저는 투자 자산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부동산을 살 때도 예를 들어서 전세를 주는 경우랑 월세를 주는 경우, 저는 둘은 다른 자산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살 때 똑같은 아파트를 샀지만 내가 그걸 전세를 주는 거랑 월세를 주는 건, 전세를 주는 건 사실 다달이 들어오는 캐시플로우는 없는데 가격이 올라갈 걸 기대를 해서 그 전세라는 레버리지, 보증금이나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투자하는 투자 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이익을 보고 떨어지면 손해가 날 수도 있는. 근데 반면에 월세로 주게 되면 이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따박따박 월세에 들어오는 거, 이걸 보고 들어가는 거니까 이건 시스템 자산이 되고, 시스템 자산 같은 경우는 좋은 게 뭐냐면 손실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걸 팔겠다고 생각을 안 하면 그냥 가격이 떨어지든 말든 나는 저기서 내 투자 자금 대비 5%씩 나오는 월세를 받게 사는 거니까 저거 나 죽을 때까지 계속 5%씩 나오면 난 그것만 보면 되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든 오르든 뭐 올라주면 팔면 차익을 생길 수도 있지만 떨어지더라도 난 상관없이 그냥 계속해서 월세를 받을 거야.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전세는 제가 보기에는 투자 자산이고 월세를 주면 시스템 자산이 되는 거고, 주식도 마찬가지로 주식도 투자 자산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요. 그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투자. 네. 사서 오르면 팔겠다. 이게 투자 자산이 되는 거고, 주식도
시스템 자산처럼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일종의 배당주. 여기서 나오는 배당 받을래. 뭐 10년 전만 해도 투자 자산해서 투자 차익을 많이 늘리고 싶었는데 이제 자산 규모가 커지고 나니까 굳이 뭐 그러니까 이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는 투자 자산은 이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거든요.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도 있지만 떨어지면 손실이 나는 것처럼. 근데 시스템 자산은 그냥 사놓고 그냥 거기서 나오는 시스템 현금 흐름을 추구하기 때문에 크게 손실은 안 나요. 크게 뭐 대박 나중에 팔려서 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시스템 자산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부동산 그래서 관심 옛날에는 제가 부동산에 관심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그 차원에서 소위 말하는 캐시플로우가 나올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그러니까 뭐 빌라나 월세 오피스텔에서 월세 받는 거에 관심을 받아놓으면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달에 월세로 우리가 건물주가 되고 싶어한 건 그거잖아요 사실. 건물주가 되고 싶어 할 때 사람마다 다른데 나는 건물주가 돼서 그 건물 가격이 오르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따박따박 월세가 나오니까 다른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굳이 경제활동 안 해도 돼. 이것 때문에 매력이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것처럼 주식도 처음에는 이게 가격이 오르길 바라고 사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야 내가 한 달에 배당으로 얼마씩 나오면 그러면 내가 굳이 뭐 머리 아프게 뭐 주가 떨어질까 걱정하고 오르지 않아서 걱정하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하고 뭐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스템 자산으로 접근을 하면 주식이 단점은 뭐냐면 시스템 자산 측면의 단점이 뭐냐면 부동산은 월세가 따박따박 나오는데 매달 배당은 뭐 우리나라 1년에 한 번밖에 안 나오니까 그러면 내가 저 다달이 들어오는 월세로 생활비를 충당하면 사는 게 걱정이 없는 건데 배당은 1년에 한 번 들어오면 보릿고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근데 좋은 게 배당이 만약 매달 들어와 준다면 어떤 회사가 배당을 매달 해준다면 이거 되게 매력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미국 주식이 그게 돼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우리나라는 대부분 연배당을 하고 몇몇 종목이 뭐 중간 배당하는 회사가 있고 최근에 한 6, 7종목 정도가 분기 배당 1년에 4번 배당을 하기 시작했는데 미국은 제일 많은 게 분기 배당입니다. 주식 중에 가장 많은 회사들이 대부분 분기 배당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이게 1, 4, 7, 10으로 배당하는 종목이 있고 2, 5, 8, 11 배당하는 종목이 있고 3, 6, 9, 12 배당하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 세 종목을 하나씩 사두면 매달 배당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제가 좋아가지고 그래서 미국 주식에 관심을 가졌던 거고 그래서 관심 갖다 보면 미국 주식 중에 아예 막 고정 배당을 해주는 주식도 있어요. 그 고정 배당을 해주는데 연 5%를 고정으로 해줘요. 그러면 야 부동산에서도 5% 나오고 여기서도 5%가 나오는데 이건 달러로 나오거든요. 그럼 사실 금융위기의 안전자산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뭐 세입자 관리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제가 미국 주식이 이 시스템 자산 측면에서는 한국 주식은 우선주도 사실 배당이 꼬박꼬박 잘 나오지 않는데 미국 주식은 거의 고정 배당하는 회사도 있고 분기 배당도 있고 월 배당하는 주식도 있어요. 미국 리츠 같은 경우에는 다달이 배당을 계속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식을 투자 자산이 아닌 시스템 자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미국 주식이 참 매력 있다. 그래서 저는 그 차원에서 미국 주식에 최근 관심이 많고 그래서 좀 담고 있거든요.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한 2, 30억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보실 것 같지는 않고 소액인 분들은 그런 배당주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비중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좀 맞추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관심을 본인이 이렇게 좀 해보신 게 좋은데 사실은 저는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자산을 얼마를 모으는 것보다 이 캐시플로우를 만드는 게 목적이 되는 게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부자의 기준을 뭘로 잡냐가 내가 부자는 뭐 10억 모으면 부자야, 20억 모으면 부자야, 100억 모으면 부자야. 근데 이 자산 금액으로 부자 기준을 잡으면 10억 모았을 때는 20억이 보이고 20억 모으면 50억이 보이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10억 정도 있으면 와, 뭐 서울에 괜찮은 아파트 사가지고 살면 되겠구나 하고 가는데 막상 내가 10억에 살 수 있는 그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 보면 그 단지 안에서 내가 제일 가난하거든요. 그러니까 10억 정도 아파트를 사시는 분들 중에 보면 아파트가 전 재산이 아니라 플러스 다른 것들이 있는 분들인데 나는 이 아파트 10억 올인해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나머지 자산이 없고 그러면 그 동네에서 자기가 제일 가난한 거예요 사실. 그러면 이제 목표가 이게 만족스럽지 않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막 그러잖아요. 뭐 어머님들이 아프리카에서는 밥 그것도 없어가지고 굶어주고 밥 남기지 마 이러는데 내가 여기서 밥 먹으면서 야 아프리카 애들은 그래 나는 엄청 행복한 거야 쌀밥을 먹고 있잖아 이런 생각을 못하는 것처럼 내가 그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으면 물론 10억도 없어가지고 그걸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저 멀리 어딘가에 많이 있겠지만 지금 막상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부자인데 그러면 계속해서 그 다음 20억, 그 다음 50억, 그 다음 100억 이러면서 사는 게 끝이 없이 계속 페달을 돌리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좀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기준에서 부를 추구하다 보면 이게 와 언제쯤 이게 멈출 수 있지, 언제쯤 만족할 수 있지. 근데 제가 이 기준을 바꾼 게 자산을 얼마 쌓겠다가 아니라
내가 일을 안 해도 들어오는 소득, 우리 이제 그걸 잘못 얘기하면 불로소득이라고 얘기해서 되게 안 좋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자본주의라는 것 자체가 불로소득을 인정하는 게 자본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에 대해서도 대가를 주겠다. 노동에 대해서도 대가를 배분하겠지만 자본을 제공한 사람한테도 대가를 제공해 주겠다는 게 자본주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불로소득이라고 나쁜 것처럼 취급을 하면 이건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그 불로소득이라고 하면 그래서 어감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걸 시스템 수익이라고 그러고 시스템 수익이 나오는 거 시스템 자산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시스템 수익이 내가 한 달에 필요한 생활비, 우리 식구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생활비를 넘어서면 그러면 저는 그게 부자라고 봐요. 그래서 나는 우리 식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저 생활비가 한 달에 500만 원이다. 근데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시스템 수익이 500만 원이 넘다.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냐면 내가 다음 달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이게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그게 넘어서고 나니까 되게 편해졌어요. 아니 자산을 많이 모으고 현금으로 만드셔서 그런 거 아니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시스템 자산은 사실 뭐였냐면 돈이 없는 상태여서 많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만들기가 힘드니까 사실 제가 그 3년 전에 책을 썼던 이유 중에 하나도 누가 저한테 그랬어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사실 강의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있었는데 그걸 책으로 써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사실 남들은 이제 책을 쓰고 나서 강의를 많이 다니는데 실제로 저는 책 쓰고 나서 강의를 줄였거든요. 이미 그 전에 강의를 사실 한 달에 100시간 넘게 강의를 막 증권사 가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뭐 강의를 늘릴 이유도 없고 책을 쓸 이유도 없었는데 이 책을 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의를 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강의는 노동소득이거든요. 제가 다음 달에 강의를 안 하면 소득이 제로가 돼버리는. 실제로 제가 그때 한 달에 100시간씩 강의하다가 성대결절이 와가지고 너무 많이 하다 성대결절이 와가지고 한 달 정도 말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한 달을 쉬었는데 딱 쉬는 순간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요. 한 달 쉰다 그래가지고 뭐 몸이 많이 아픈 게 아니라 목소리만 안 나온 상태고 나머지는 괜찮은데 목소리 안 나온다는 이유로 강의를 안 하고 놀면 되니까 그래서 너무 좋다 그랬는데 갑자기 불안해지는 게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제가 이번 달 소득이 빵인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언제까지 강의를 할 수 있지? 언젠가는 강의를 목소리가 안 나와서 그렇든 아니면 사람들이 찾아주지 않아서 그렇든 언젠가 그만두게 될 텐데 그러면 내가 소득이 0이네. 그래서 그 목소리 낳고 나서 다음 달에 어떻게 했냐면 강의를 더 했어요. 원래는 건강이 안 좋으니까 목소리 우리가 그러니까 의사는 줄이라고 했는데 더 하게 되는 게 이게 언젠가는 제로가 될 수 있고 내가 강의를 멈추면 제로구나. 그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겠다면서 그래서 더 했고 그랬더니 그 다음 달에 다시 몇 달 있다 성대결절 재발하고 악순환이 막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봤더니 딱 그거예요. 내가 강의를 멈추는 순간 소득이 제로라는 게 계속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들 CF 계속 찍고 방송 나가고 하는 거랑 똑같네요. 한참 잘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저는 상담을 받고 이제 상담하신 분이 당신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잔인하게 좀 당신을 너무 혹사하고 있는데 자기는 모른다. 그 이상 덫에 gat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고 제가 이제 그때 사실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그 부의 추월차선 이런 책을 읽었는데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이게 노동소득이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시스템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해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걸 책으로 쓰면 당장에 큰 돈은 안 되더라도 책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내가 뭘 하지 않더라도 내가 병원에 누워 있더라도 인쇄라는 게 그래도 좋은 책이 계속 팔리고 있으면 이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처음에 제가 구축했던 시스템 수익은 책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이게 시스템 수익처럼 될 수 있는 게 하나씩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일을 안 하면 소득이 제로였는데 그게 몇 년 전이거든요. 이걸 만들겠다 하다 보니까 하나씩 구축이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막 그러실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이제 술 먹고 저랑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야 근데 어떻게 자기 입장에서 지금 애들이랑 해가지고 한 달에 500만 원은 필요한데 어떻게 한 달에 500만 원에 자동으로 들어오게 만드냐 상상이 안 된다라고 해서 뭐 했냐면 한 달에 500만 원을 한 번에 만드는 게 아니라 한 달에 10,000원씩부터 시작하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투자하면 한 달에 10,000원이 들어와. 그럼 일단 10,000원이 생기면 일단 그럼 뭐냐면 499만 원만 벌면 된다는 얘기고. 근데 시스템 자산이라는 건 내가 관여를 안 해도 돌아가는 자산이기 때문에 한 달에 500만 원짜리를 찾으면 못 찾아요. 근데 한 달에 10,000원짜리를 500개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한 달에 10,000원짜리를 한 개씩 만들어 가면 그러면 이게 1년에 12개가 만들어지고 뭐 10년이면 120개 만들어지고 거기에 속도를 붙이면 언젠가는 이거 따라잡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500을 꼭 꽉 채우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그렇게 해가지고 한 10년 했더니 한 달에 200만 원까지 만들어지더라. 그러면 이제 뭐냐면 한 달에 200만 원까지는 자동으로 들어오니까 내가 일해서는 300만 벌어도 돼. 옛날에는 한 달에 500을 집에 갖다 줘야지 집이 돌아가니까 그것 때문에 되게 무리를 하게 되는데 이제는 한 달에 300만 원만, 200만 원은 내 시스템 자산, 투자 자산에서 돈이 들어오니까 한 달에 300만 만들어도 되네?
이제 한 달에 200만 만들어도 되네? 그러고 나면 한 달에 200만 원은 뭐 벌지 않겠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 달에 500을 벌기 위해서는 되게 뭐 하기 싫은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뭐 이 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영업도 다니고 해야 되지만 아니야. 내가 지금 시스템 자산에서 한 달에 200원 들어와. 300만 벌어도 돼. 그럼 무리 없어. 그리고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간이 갈수록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올해 500을 벌었으면 내년에 600을 그 다음에 700을 벌기를 기대하고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더 하게 되는데 시스템 자산이 생겨가지고 작년에는 500 벌었어야 했지만 이제는 400만 벌어도 돼. 300만 벌어도 돼. 200만 벌어도 돼. 이게 되면 훨씬 사는데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관점에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처음에는 아예 지금부터 나 그래 한 달에 10,000원에서 나올 수 있는 시스템 자산 뭐 배당주 같은 걸 모아갈 거야. 그렇게 접근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야, 내가 지금은 직장 생활을 하고 하면서 내가 노동소득으로 500이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부터 시스템 소득이 들어올 필요까지는 없고 대신에 이 투자 자산을 좀 늘려가지고 나중에 시스템 자산을 전환을 해야지 생각을 하시면 처음에 이제 투자를 하실 때는 투자 자산에 대해서 저는 그 여러 가지 경험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경험이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좋습니다, 이게 맞습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저도 주식에도 투자해보고 뭐 부동산도 해보고 다른 것들도 해보니까 저한테 맞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참 매력적이고 수익률로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좀 게을러가지고 뭐 임차인을 관리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디 뭐 하고 있을 때 막 전화 받고 이런 것들을 되게 뭐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전화도 잘 안 받아요.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 전화기도 뭐 다른 데 두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근데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어떤 이제 뭐 법적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뭐 임차인이 뭐 좀 이렇게 뭐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소란스러운 것들이 싫어가지고 주식은 속이 편하니까 그냥 손해가 날 수도 있는데 내가 잘못 선택했네 그리고 그냥 에이 손절. 속이 쓰리잖아요. 속은 편하지만 속은 쓰리잖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익이 계속 봐요. 그러니까 뭐 한두 개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던지는데 부동산은 저는 그 신경 쓰기가 싫어가지고 나는 그렇죠. 부동산보다 속 편한 게 더 좋다. 그래서 저는 나는 주식이 조금 더 어울리는구나. 대신에 이제 부동산도 아예 안 하지는 않고 이런 부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부동산 가고 일부는 주식. 그래서 주식에서 돈이 어느 정도 모이고 나면 부동산은 그냥 좀 속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동산 쪽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자기 스타일이 좀 생기거든요. 주식 안에서도 스타일이 생깁니다. 주식 안에서도 속 편하게 안전한 배당 위주의 주식으로 가냐 아니면 조금 모멘텀이라고 해가지고 성장을 하고 주가가 좀 많이 오를 것처럼 기대가 되는 종목 위주로 가냐. 저는 사실 주식에서도 후자는 별로 주식을 하는데도 뭔가 많이 신경 써야 되면 싫더라고요. 저는 주식시장 잘 안 쳐다보거든요. 오늘 막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고 뭐 이래서 주가가 떨어졌다 막 미국이 금리 별로 신경 안 쓰고 전 다른 일 제 할 일 해요. 그게 속이 편하고 그래서 투자 자체도 약간 시스템화 해놓거든요. 자동으로 매매가 좀 될 수 있게끔 제가 프로그래밍을 좀 공부를 좀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저랑 어울리고 저랑 맞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예 간접 투자가 편하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ETF나 아니면 펀드나 이런 게 어울리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뭐 있냐면 그러니까 똑같이 하더라도 제가 그 비율을 드는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집에서 그 취미로 약간 가구 같은 거 만드는 거 좋아해요. 나무 만지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취미가 있는데 와이프는 옆에서 이해가 안 된다. 그걸 왜 좋아하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애가 태어났을 때 그 처음 애 태어날 때 그 베이비장을 원목으로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사실 이제 애들한테는 조금 신경이 쓰이니까 좋은 원목을 쓰게 되고 이런 도료 같은 것도 좀 친환경적인 걸 쓰고 막 이러는데 가격을 보면 사는 게 더 싸요. 그 와이프가 보기에는 뭐 비싼 재료를 쓰다 보니까 뭐 직접 만든다고 싼 것도 아니고 뭐 디자인이 아무래도 전문가가 하는 거랑 아마추어가 하는 거랑 다르니까 디자인도 내가 가게에서 봤던 게 훨씬 디자인도 예쁘고 그리고 그거 만든다고 몇 달 며칠 막 칠하고 이러면서 낑낑낑 대는 거 여기 봤는데 고생대로 하고 왜 하는 거냐. 싼 것도 아니고 더 좋은 것도 아니고 고생대로 하고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뭐냐면 저는 이제 제가 직접 제 손으로 만들고 내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만드는 거 내가 직접 하는 게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DIY로 해야지 성이 풀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도 마찬가지로 뭐 ETF가 수익률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나는 내가 어떤 종목을 찾아가지고 그 종목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하고 또 내 예측대로 가는 것들에 대해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게 재밌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고 그게 귀찮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야지.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제 이제 가까운 친척분들이 명절 얼마 전에도 명절에 가면 물어보세요. 뭐 사야 되냐? 꼭 그러니까 제가 뭐 방송에도 나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야, 너만 하지 말고 괜찮은 거 있으면 나도 좀 가르쳐줘라. 같이 좀 하자. 너 뭐 사야 되냐 이러는데 그게 되게 기분이 나쁘실 수 있는데 제가 그게 딱 어떤 질문이냐면요. 그 비유를 들어요. 의사한테 가가지고 야, 약 하나 줘봐 이러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약 좀 줘봐. 그래서
예? 아니 노사니까 약 좀 줘봐. 뭐냐?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불편한지 자기 증세를 얘기를 해야지 주는데 아니 갑자기 무슨 약이 그러면 야 너 먹는 약 있잖아. 그거 좋은 약일 거 아니야.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얘기가 너 가지고 있는 주식 너 산 거 그것만 알려줘.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그 의사가 자기는 무좀이 있어가지고 무좀약을 먹고 있는데 그거 달라고 무좀약 주면 이게 그 사람한테 효과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 투자 스타일이 있고 저한테 맞는 방법이 있고 제가 자신 있는 종목들의 영역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는 종목들을 사는 건데 그걸 그분한테 알려줘봤자 그분은 그걸로 돈 못 벌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든 사실 돈은 벌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주식을 샀는데 그 내가 산 그 시점이 이 종목의 역사상 최고가일 확률은 되게 낮잖아요. 그렇죠. 내가 샀던 그 가격이 역사상 최고가일 확률이 오히려 그건 로또 맞는 확률이지. 그렇다는 건 뭐냐면 내가 샀던 가격보다 최소한 한두 번은 더 비싼 기회를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목을 선택하는 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떻게 사가지고 어떻게 파냐 그 방법을 알면 어떤 종목이든 간에 그러니까 트레이더들은 종목 구분하지 않고 사실 수익을 내버리거든요. 맞습니다. 거의. 근데 사람들 그냥 뭐 사야 돼? 그거 사면 다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사가지고 거기서는 누구는 돈을 벌지만 누구는 돈을 잃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하고 이런 건데 그냥 야, 뭐 사야 되냐? 이게 되게 이제 갑갑한 거죠. 그럼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럼 그게요. 이래요. 그러면 야, 씨, 되게 비싸게 군다? 막.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나중에 한번 영상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라고. 호랭이 TV에 내가 왜 추천을 안 하는지 거기 나올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진짜 있으면 되게 그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예를 들어 뭐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내년에 집 전세가 갱신될 거라서 전세 자금 모아놓은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에 전세 한 2, 3천 오를 것 같아가지고 2, 3천 모아놓은 건데 그거 한 내년에 전세 재계약하기 전까지 한 6개월 남으니까 잠깐 굴리려고 이러면 저는 이걸 4년, 5년 뒤에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그 종목을 알려주면 안 되는 거죠. 큰일 나죠.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금의 용도가 뭔지 어떤 목적으로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고 그럴 수 있으면 제가 거기에 조금 적합한 종목들을 조금 알려줘 버릴 수는 있다. 근데 무턱대고 뭐 사야 되냐라고 얘기하면 사실 의사한테 아까 그 얘기를 말씀드려요. 의사한테 야, 약 줘봐 하는 것 같은 거라서 지금은 뭐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 그렇죠. 증세를 알려주고 어디가 불편한지 어떤 목적인지 알려주시면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좀 괜찮은 것들을 알려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